안녕하세요. 입시는이쌤의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고사를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봤죠. 이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 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성적표를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수시 전략을 짜고 정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시기가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봤죠. 그리고 이 성적 통지는 9월 29일에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수시 원서가 9월 중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본인의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아무래도 가채점을 통해서 그 가채점 성적으로 아무래도 판단을 해서 수시 원서를 지원할 텐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이거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 많은 거 알아요. 바로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본인의 9월 모의고사 성적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성적 날 아무래도 좀 컨디션이 좋고 또 이거 9월 모의고사 때 좀 피곤하기도 했고 전날 밤에 뭐 밤을 샜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모님이랑 싸워서 내가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아무래도 좀 안 나온 거야. 또는 본인이 내가 성적을 마킹을 좀 실수해가지고 틀린 거야. 가채점은 맞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수능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시청 전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올해 입시 실패해서 여러분들 내년에 또 입시는 이쌤 채널 영상 본다고요. 이거 영상 보고 여러분들 대학 가서 저의 영상의 구독을 끊든 그 뒤로 저 입시는 이쌤을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먼저 9월 모의고사 성적표 간단한 체크 방법을 등급을 가지고 아무래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의 성적이 아무래도 이렇게 등급으로 국어 1, 뭐 수학 2, 영어 2, 탐구 뭐 4, 5 이런 식으로 등급이 다 학생들마다 다르게 나올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국어와 수학은요, 수능 당일날 등급과 점수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수학 실력이 기본적으로 뭐 국어 실력이라든지 1, 2등급이 나온 학생인데 수능 날 정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뭐 3등급, 4등급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과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영어와 탐구는 수능 당일날 등급과 점수의 변동성이 그래도 국어 수학보다는 적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가 영어랑 탐구 성적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로 이 영어 탐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반대로 국어와 수학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잡고 내가 수시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 제가 아는 어떤 형은 아는 선배는 영어랑 탐구 맨날 1등급 나오다가 수능날 뭐 4, 5등급 나왔다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대한민국의 고3 학생들이 매년 몇 명씩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변동성이 적고 변동성이 크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건 결국에 여러분들의 그런 모의고사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저한테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들을 좀 덜 하는데 강연이라든지 설명회를 가면 굉장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 모의고사 점수가 이런데 저 정시로 어디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일 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날 학교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좀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모의 시험인 거지 그 점수를 기반으로 뭐 수능 어디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열심히 본인이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좀 빵꾸난 과목이 있거나 또는 시험을 볼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로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수능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걸로 수능 점수 생각해보면서 나는 여기는 무조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수능날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그래도 중간중간마다 이 모의고사 점수로 어느 학교 정도인지는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막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학교 가는 거면 지금부터 좀만 더 하면 이 정도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에 가서 연애를 하고 또 대학교에서 뭐 전공 시험을 가고 MT를 가고 이런 생각들이 연달아서 머릿속에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쳐버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지 본인의 모의고사 점수보다 높게 수능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본인의 모의고사 점수는 그냥 모의고사 점수일 뿐, 여러분들 다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저 이쌤이 영상을 찍는 시기는 9월 5일인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기는 이 9월 5일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지금 영상 이거 빠르게 보고 바로 책 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 국어 수학 점수가 좀 깨져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점수가 좀 깨져 있는 학생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국어 수학은 한 번에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운 좋게 내가 점수가 원래 낮은 학생인데 점수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되게 적은 과목입니다. 물론 영어와 탐구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이렇게 시간 투자 많이 하면 바로 운 좋게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단기간에 공부해서 점수가 정말 빠르게 1, 2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과목들은 아니에요. 물론 진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낮은 학생들은 당연히 점수가 오르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진짜 5등급 학생들이 수능날 1, 2등급이 나온다? 지금 한 2달 정도 남은 시기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기가 정말 운 좋게 수시 지원 전이라면 수시 지원을 전략적으로 좀 염두해 두시는 것도 저희 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영어 탐구 점수가 깨졌을 경우, 이런 경우는 수시 지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학교보다 수능 최저선을 좀 낮추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이 점수가 좀 타이트하게 나와서 나는 수능 최저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정시 지원을 하는데 영어 탐구 점수가 깨졌다? 참고로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은 영어와 탐구 점수는 기본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영어 점수가 정시에서 등급이 크게 떨어지거나 탐구 점수가 크게 떨어져 버리면 정시에서요, 이 정시는 결국에 국수형 탐의 점수를 이 비율 환산을 해서 총점으로 내가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건데, 학교들 환산 점수 이제 발표한 공식들을 보게 되면 영어와 탐구 점수가 깨져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총 합산 점수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수시도 생각해 보시고, 또는 영어랑 탐구 점수에 좀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저는 국어 수학이랑 영어 탐구 다 점수가 깨졌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수시에서 최대한 마감을 하셔야죠. 아니면 여러분들 재수학, 만약에 본인이 성적이 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당연히 정시와 수능을 우선순위로 전략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본인 이 성적 자체가 밸런스가 잘 맞고 상위권 점수라고 한다면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수시 지원의 경우는 이 정도의 밸런스가 잘 잡혔다라고 하면 웬만한 이 최저 등급은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으로 생각 정도만 해보시고, 본인이 수시에 지원하기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저는 오히려 수시를 지원하지 않고 정시만 생각을 아무래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 이유가 정시 전형은요, 수시 입시 다 통틀어서 입시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전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좀 밸런스 있게 좀 어느 정도 좀 상위권 대학을 염두에 두고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나오는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성적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낮은 성적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내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9월 모의고사 성적 발표가 아무래도 이제 9월 말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본인 성적을 좀 뻥튀기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좀만 시간 있었으면 풀었을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아는데 잘못
뭐 이렇게 마킹을 해서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인 성적을 좀 뻥튀기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우선 여러분들 본인 성적에 솔직하셔야 돼요. 지금 나온 성적이 여러분들의 성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실수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긴장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고 그게 수능 시험으로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성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입시를 좀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하면서 저 이쌤은 오늘 영상을 좀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입시는 이쌤과 함께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 원서 전략 어떻게 생각해볼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